네, 반갑습니다. 빨간 약쟁이 여러분. 오늘도 한번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제 영상 중 하나에 댓글로 남긴 질문이 있는데 뭐 제가 못 봤나봐요. 못 봤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이 댓글로 뭔가 질문하는 거는 내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댓글이 달렸길래 대댓글을 단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링크가 수상해 보일 수 있어서 링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한번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볼게요. 남성이 남성성을 챙겨서 알파로 거듭나서 자기 여자가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는 여성이 되라고 하게 하는 건가? 내 안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성에게 남성적인 측면은 없고 기대하지도 말라는데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할 순 없고, 그렇다면 남는 게 밥, 발레, 육아 아닌가? 여자의 행복이 밥, 발레, 육아인 게 아니라 여자가 자기 스스로 행복에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알파가 되어라라는 느낌 같은데, 그렇게 결론 지으면 너무 성차별적이고 꼰대같이 느껴진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될 것 같음. 맞벌이를 요구하지 않으려면은 결국 내가 혼자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자에게 밥, 발레, 육아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그동안의 영상들을 보면 혼자 생각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여자가 받아들이는 레드필은 결국 저런 거 아닐까요?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레드필을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머릿속에 정립이 잘 안 되는 걸 이론이 아니라서 그래 하고 넘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우리 사연자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이죠. 남녀 백지 이론. 남자가 원하는 걸 여자가 원하고 여자가 원하는 걸 남자가 원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많은 부분이 드러나는 현실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 남녀 평등 사상이라는 페미니즘에 따르면은 여자는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싶어하고 여자도 남자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세뇌를 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지. 내가 봤을 때 올바른 페미니즘은 선택입니다. 선택권이에요. 근데 현실은 자기들과 맞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뭐 흉자니 뭐니 흉내자지라고 그런 식으로 비속어를 쓰면서 현모양처로 살고 싶은 여자들을 비난을 한다던가,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섹스 어필을 하는 여자들을 비난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현실이지.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여자, 또는 CEO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여자, 또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또는 카레이서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또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어요. 다만 내가 불만이 있다면은 첫 번째, 정당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얻어라. 할당제, 뭐 차별당해가지고 뭐 유리천장 이런 거 떠들지 말고 정당하게 실력을 입증해가지고 그것을 얻어가라. 남자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특정 이념이 너가 그걸 원한다고 믿게 만들었는지 한 번쯤 돌아봐라. 왜냐하면 너처럼 생각했던 여자애들이 40, 50대고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많거든, 미국에서. 내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연자분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남성이 남성성을 챙겨서 알파로 거듭나 자기 여자에게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라는 여성이 되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자기 안의 결론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남자가 알파남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시종일관 요즘 이게 우리 대대장님이 시종일관 요즘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야?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3P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Protection, Provision, Parental Value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3P.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여자는 뭐예요? 하우스와이프가 된 거죠. 하우스와이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레드필 지식을 먹고 알파의 궁극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의 맞벌이가 필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결국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건 하우스와이프예요. 하우스와이프. 뭐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꼭 저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알파남이 되고도 뭐 변호사 여친이랑 사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알파남이 그런 변호사 여친을 견딜지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남성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성성이 강한 여자한테 끌립니다. 서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끔 나한테 하는 질문, 왜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문신 돼지 국밥충 같은 그런 형님들이 왜 그렇게 옆에 쭉쭉빵빵한 그런 페미닌한 아주 핫하고 섹시한 여친을 데리고 다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도 외형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그런 피지컬한 매스큘리니티 또는 공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한 반대 상극에 있는 페미니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닌한 여성이면 여성일수록 매스큘린한 남성을 원한다라는 게 보통 이제 레드필 매너스피어에 있는 남성들의 지론이고요. 그런 경험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남자가 알파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여자가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는 게 페미닌의 궁극이긴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분단,
여성에게 남성적인 측면은 없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10분의 1 정말 남성적인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베리에이션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완벽한 남자 같은 여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아마 조만간 올릴 케빈 세뮤얼 영상에서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할 순 없고, 그렇다면 남는 게 밥빨래 육아 아닌가. 좋습니다. 뭐 좋은 추론이에요. 자, 여성에게 남성적인 측면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고가 전개된 거 보면은 사연자분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는 여성성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 여자는 보호를 받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이퍼 에이전시, 하이퍼 에이전시. 남자는 밖에 영향을 주고 강하는 성별이고, 여자는 영향을 받고 당하는 성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뭔가 받는 걸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의무를 해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의 어떤 정당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할 순 없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보신 게, 사실 여성이 맞벌이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성적 본능과 굉장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아니 나는 그 선택권을 부정하지 않다니까? 선택권을 부정하지 않다니까?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열려있는 것과 니들이 뭘 선택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니들이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걸 잘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했다 해도 싫어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거야. 근데 니들은 마치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선택권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증에 걸린 나머지 애써 빽빽 부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성은 맞벌이가 본능적으로 안 맞아요. 내가 그 증거는 차고 넘쳐. 아까 얘기했듯이 페미니즘 이론이 사실이라면은, 페미니즘 이념이 사실이라면은 맞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인율이 더 올라가야지. 박차를 가야지.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데, 자본적인 여유도 생기는데.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과 혼인율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도 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굳이 논문을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 명실상부한 데이터야. 분명 어딘가에 논문 데이터도 있을 거고. 따라서 여자한테 남성적인 측면이 없다는 사실이 맞벌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과 이어지는 거는 본인이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여자의 행복이 밥빨래 육아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알파가 되어라는 느낌 같은데, 이렇게 결론 지으면 너무 성차별적이고 꼰대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페미니즘 거짓말에 노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사회 진출을 해서 돈을 벌면 행복해요. 여자는 커리어 할 때 더 행복해요. 애 키우는 것보다 커리어가 더 행복해요. 요즘 그런 가스라이팅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이미 에피파니 페이지 한참 지나고 더 이상 난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 골드미스, 자칭 골드미스들이 하지. 그런 식으로 책 쓰고. 내가 이제 도서관 많이 가고 뭐 서점 구경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자들 여성향 섹션에 가보면 요즘 그런 책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어서 그런지 관계에 대한 고민, 그런 책들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꼬리 잘린 여우처럼 이솝우화에 나오는, 지가 꼬리 잘렸으니까 다른 여자들도 꼬리를 잘라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들이 되게 많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책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프로파간다가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낮추는 경향이 있더라고. 나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이게 왜 성차별적이고 꼰대 같죠? 우리 사연자분이 뭘 모르고 있냐면은 여자들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여자들이 겉으로 떠드는 것과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여자들 보고 알아서 조신하게 집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남자가 돈 버는 거 받아가지고 조신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걸 원해. 근데 댓글에 사회생활하는 분들한테 물어봐. 응? 직장생활 한 30 넘으면은 슬슬 이제 에피파니 페이지가 다가오고 자신의 그런 생체 시계의 문이 닫힌다.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 이런 식의 위기감이 오면은 지가 알아서 도망가. 한 30 되면은, 한 20살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야 나는 이제 당당한 커리어 우먼, 남잔 필요 없고 우먼 파워, 내 돈 내산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스타벅스 커피 내가 마실 거고, 나 된장녀라고 욕하지 마. 나 돈 모아가지고 나 샤넬백 살 거야. 할부할 거야. 그래놓고 이제 30살 가면은 지친다고. 30살에 안 지쳐? 그럼 40살 가면 지칠 거야. 그러면은 지들이 육아를 하고 싶어 하고, 지들이 밥 빨래를 하고 싶어 해. 아니다. 요즘은 이제 더 빠았지. 그것도 하기 싫어하지. 뭐라 그러더라? 파출부 아줌마를 고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던가?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지. 넌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너는 우리 가정에게 가치를 제공한 게 뭐냐? 그런 거는 이혼을 해야죠. 그죠? 이게 뭐가 성차별적이고 꼰대 같아요. 여자들이 그걸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오해는 남자 관점에서 여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거야. 남자 관점에서. 또는 그 사상에 경도된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허위 사실을 믿는 거지. 레드필 지식을 알고 여자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여자의 실체를 일단 파악하게 되면은 저런 식의 발언이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는 CEO를 모든 여자는, 내 얘기는 뭐 모든 여자들이 다 하우스와이프를 원하는 건 아니고,
다수 과반 이상의 여자들이 CEO가 되길 원하고 과반 이상이 되는 여자들이 뭐 사회적인 야망이 있고 과반 이상이 되는 여자들이 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맞벌이를 요구하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혼자 벌어야 한다. 그러면은 여자에게 밥빨래 육아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게 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벌이를 하면은 가정주부는 밥빨래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딩크 거리잖아? 이게 여자애들이 또 단어 뜻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최근에 아주 블라인드에서 유명한 글이 있죠. 아내가 딩크 선언을 했다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결혼 전에 그런 건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딩크 선언을 한 아내가 우울증 핑계로 직장을 그만뒀지. 그래서 더블 인컴이 아니라 싱글 인컴이 됐지. 그래서 딩크가 아니라 싱크가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싱크대에 있는 퐁퐁남이 돼버렸는데, 아찔하죠, 그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찔해. 아무튼 당연히 내가 외벌이를 해오면은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내무부 장관이에요. 내가 대통령인 거고. 근데 네가 장관을 임명할 테니까 네가 안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내무부 장관인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외벌이를 하면 할수록 권력이 올라가요. 요즘 여자들이 왜 그렇게 쉬 테스트를 많이 할까? 요즘 왜 그렇게 여자들이 말이 많을까? 이거 2번과 연결되는 거야? 3번과 연결되는 건가? 2번과 연결되네. 여성에게 남성적인 측면을 기대하지 말라.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맞벌이를 요구할 순 없다. 라는 생각이 미쳤잖아. 여자들이 내가 이전에 백설마녀님 비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알파남을 가질 자격이란 영상에서 여자들이 꼴랑 200 버는데 지는 한 800만원, 1000만원 버는 월, 그런 남자랑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들이 맞벌이라고 한답시고 남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식의 그런 거밖에 못하면서 요구하는 거는 동급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권리를. 그게 왜냐하면은 여자들 스스로가 이미 자기 자신이 돈벌이나 가정을 책임지는 건 내 역할이 아닌데 내가 오버해서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의 문제인 거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능에 따른 피해의식은 있는데, 또 그 피해의식을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남녀 백지 이론에 따라서 입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얘네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내 말인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레드필에서 좀 매운맛인 사람들, 정말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케빈 세뮤얼 같은 사람은 너가 100% 벌어서 아내를 책임질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케빈 세뮤얼에 대한 영상을 내가 조만간 다룰게요. 아무튼 사연자분은 굉장히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벌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밥빨래 육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영상들을 보면 혼자 생각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될까요? 레드필은 결국 저런 거 아닐까요? 레드필이라는 거는 뭐 꼭 결국 저런 지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레드필 지식을 먹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런 귀결에 이를 수는 있죠. 근데 꼭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아니야. 결론적으로 레드필에서 여러분들한테 알파남을 지향하라는 얘기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하이밸류 메일의 데피니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선택권이라고. 왜냐면 이전에도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레코님, 그러면 레드필 지식을 먹은 남자는 결혼을 하는 게 틀린 건가요? 그냥 색파들만 만나면 되는 건가요? 그냥 한평생 그렇게 다다익선 전략을 추구해야지 옳은 건가요? 나한테 그런 걸 묻지 마요. 선택권이야, 선택권. 못을 안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못을 안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야.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게 왜 나는 회행할까요? 이게 왜 쎄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은 사연자분은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페미니즘 이런 걸 믿었기 때문이야. 사실 내가 봤을 때 여자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는 밥빨래 육아 그 자체라기보다는 밥빨래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좋은 가정을 갖고, 내가 고른 남자와 좋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의 그 가정 속에서 번영을 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케어받고 함께 관계를 맺고 유대를 맺어갈 그런 식의 공동체,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은 여성에게는 행복인 거지. 내가 봤을 때 요즘 여자들은 워낙 불만이 많아가지고 애를 낳고 어머니로서 생활을 살아가도 불만이 많을 거고, 나중에 늙어서 혼자 외롭게 늙어 죽어도 불만이 많을 텐데, 내가 여자라면 나는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의문입니다. 여자들은 기념일 문화라고 해야 되나? 왜 기념일을 챙기라고 할까요? 100일, 200일, 1년 기념일, 발렌타인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민감한 여자인데 나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김칫국 원샷 걱정을 한대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들의 기념일이 남자와의 만남이 소중하니까 챙기는 것인지, 남자한테 선물을 뜯어내기 위한 것인지, 남자가 준 선물의 값어치로 남자의 마음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챙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자는 어떤 이유로 기념일을 챙기는 걸까요? 또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되는군요. 궁금하고. 저는 딱히 기념일 같은 거 챙기면서 내가 이거 왜 챙기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재밌다 이 생각을 했지. 그냥 여자친구한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재밌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뭐 했냐면은, 나 학교 한참 다닐 때
난 빼빼로 데이 때 내가 빼빼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나랑 친하게 지내는 여사친들한테 막 나눠줬어. 이걸 뭐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한테 나눠줬어. 되게 그런 거 재밌게 즐겼어요. 막 빼빼로 내가 막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에 있는 내 눈에 든 마음에 드는 여자들 나눠주고 재밌었어.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재밌었어요. 걔네들 막 좋아하는 거 보고 재밌고. 여자들이 이런 걸 챙기는 이유는 꼭 무슨 남자한테 물질을 뜯어내거나 이 남자가 나한테 돈 쓰나 안 쓰나 뭐 이런 걸 보는 관념이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연애에서 여자의 가치를 매기는 화폐는 남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의 관심을 원해요. 최근에 했는데 마누라가 피곤하게 하는 것도 관심을 원하는 거고, 여자친구가 별것도 아닌데 나한테 얘기하면서 징징거리는 것도 나한테 관심을 원하는 거고, 여자가 내 프레임에 들어오고 나를 사랑하면 언제나 내 관심을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너무 갈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언제 그래요? 이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져가지고 또는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 뭔가 칭얼거리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성격인 여자들도 있어요. 애초에 칭얼거리지 않는 성격들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하고 사귀면 좀 편하지. 좀 편하긴 한데 또 그 맛이 없어. 또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러는 그런 맛이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2등만 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기념일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런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들은 남자의 언제나 관심,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냐. 그래서 일전에 롤러타마씨 제가 처음에 설거지론 얘기할 때 그 세이빙 더 베스트 블로그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런 일화를 소개해줬죠. 남녀가 바람 가지고 싸울 때 남자의 포인트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언제 어디서 했냐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은 남자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자기 씨앗이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여자는 자기 남친이나 남편이 바람 폈을 때 뭐에 꽂힌다? 스색을 한 거에는 꽂히지 않아요. 사실 스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열받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여자가 더 염려가 되는 거는 그래서 얘가 갈아탈 거야? 또는 그래서 얘가 내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릴 거야가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3P, Protect, Provision, Parenting의 가치가 여자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잠깐 일탈을 한 거야? 아니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메인인 거야? 아니면 이제 정말 본진이 바뀌는 거야? 정말 본진이 바뀌는 거야? 아니면 잠깐 멀티 가서 놀다 온 거야? 어디가 본진이야? 여자들은 여기에 좀 더 꽂힌다고. 여자가 남친이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한 거에 빡친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특히 결혼을 한 사이 같은 경우는 하마터면은 나 말고 다른 배다른 자식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자원을 뺏길 뻔했네라는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원시 시대부터 남자의 그런 지속적인 보호와 케어가 없으면은 생존과 자신의 이세와 자기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내가 프레임에 들어간 나보다 갑이고 내가 하이퍼거미 본능에 따라서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그 남자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여전히 나한테 뜨거운지.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남자들은 내가 돈이 떨어지면 여자가 떠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만 여자들은 내가 이 남자랑 몸을 섞으면은 이 남자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을 했다고 옛날에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남자한테 몸을 줬는데 이 남자가 그때부터 나한테 흥미가 떨어진다던가 그런 식의 현상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여자들이 100일, 200일, 1년 이런 거 기념일을 챙기길 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그게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 특히 아내들이 이런 기념일을 까먹으면은 아주 두구두구 심각하게 삐지는 이유도 그것이 그 여자 딴에서는 이것이 관계의 존립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무관심, 나에 대한 그런 사려 깊지 않음,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음, 신경 써주지 않음이 그만큼 여자에게서는 관계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그런 섹스 리스처럼 또는 스킨십 리스처럼 스킨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남자가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거나 자기를 많이 케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여자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여자는 시스터후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 친구는 뭐 100일에 뭘 해줬는데 뭐 다른 친구는 언제 뭘 해줬는데라는 게 자꾸 들려오면은 그것을 좀 의식해가지고 그것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좀 재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마케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난 다이아몬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해요. 생각보다.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가치 있다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뭐 시계를 사더라도 나는 금으로 된 시계는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는 그냥 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 왜? 다이아몬드 그 카르텔이 마케팅 미디어를 통해서 프로파간다에 성공을 했거든. 결혼할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 순수한 사랑의 상징. 정확히는 순수한 탄소의 상징인데 언제부터 우리의 사랑이 탄소가 됐나? 그래서 순수한 탄소의 상징. 그래가지고 옆에 영희는 다이아몬드 봤네. 영화에서 저 연예인은 다이아몬드를 봤네. 특히 여자들이 기준점을 삼는 게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그 생활 예능이 위험한 거야. 내가 장담컨대 연예인들 그런 생활 예능이 지금 현재 젊은 남녀들의 남녀 갈등과 출산율 저하와 혼인율 저하에 아주 큰 작용을 했어요. 여자들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 그건 내 댓글에서도 증거가 나타나. 이 댓글은 그 더치페이스 영상에 달린 어떤 여자 댓글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예인들끼리는 이미 더치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연예인이야? 네가 연예인급이 돼? 연예인이 뭘 하는 거랑 너랑 뭔 상관이야? 이거는 마치 이재용이 람보르기니를 샀으니까 저도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사야겠습니다. 이딴 소리랑 뭐가 달라. 근데 재밌게도 여자들은 저런 식으로 미디어에 있는 그런 외부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가치를 그 하이퍼미 필터가 됐든 가치가 됐든 간에 재정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SNS가 또는 이런 인터넷이 유튜브 또는 예능 이런 것들이 여자들을 다 망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영향을 안 줘. 남자들은 당장 나 봐봐.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뭘 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왜냐면 남자는 자격제거든. 남자들은 burden of performance가 있고 남자들은 자격제거든. 남자들은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입증을 하지 않았고 누군 입증을 했는데 누군 입증하지 않았다. 그럼 얘랑 뭔 상관이냐인데 여자들은 애초에 타고난 가치로 대접을 받고 그것으로 평가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호기심이 좀 해결이 됐길 바랄게요.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또 댓글로 얘기를 해주던가 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Cheers!